오우, 이 언니. 젖으니까 완전 섹시한데? 언니, 술 한 잔 어때요? 우리가 좋은 곳 알걸랑요? 그 입, 지금 닫으라고 했지. 마지막 경고야. 더 가까이 오지 마. 여자가 남자한테 경고. 재밌네. 재미없게 만들어줄까? 아! 아파, 그만! 그만! 아! 정말 아프다고! 이제 시작일 뿐이야. 부산 해운대 해변의 한여름 오후였습니다. 태양이 자결하는 모래사장 위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바닷바람에 섞여 들려왔어요. 여름휴가철이라 그런지 해변은 온갖 색깔의 파라솔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여자가 홀로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어요. 장소연 37살. 검정 비키니만 입은 채로 햇볕 아래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흰 티셔츠나 비치웨어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검정 비키니 하나뿐이었죠. 소연의 몸은 여느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군살 하나 없이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 곧게 뻗은 어깨선,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긴 긴 머리카락. 걸음걸이마저 일반인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 같이 물놀이 하자. 멀리서 동생 장수진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30살의 수진은 형형색색의 비키니를 입고 물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언니와는 정반대로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 그대로였죠. 소연은 손을 살짝 흔들어 응답했지만 물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해변 끝자락, 바위들이 있는 곳 근처였습니다. 그곳에 서서 소연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보낸 세월들, 생과 사를 오가는 임무들, 동료들을 잃었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조용한 바다 앞에서는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바닷바람이 소연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검정 비키니에 묻은 바닷물 방울들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힐끗 보곤 했지만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휴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소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민간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면서도 늘 긴장 상태였던 그녀에게 이런 여유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동생 수진이 억지로 끌고 온 이 여행이 싫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뜨거운 모래사장을 적시는 순간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소금기, 그리고 자유로움의 향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 법이죠.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연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소연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 숨소리, 심지어 의도까지도 말이에요. 저기 봐, 혼자 있네? 검정 비키니 하나만 입고 완전 섹시한데? 가서 말 걸어볼까?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여름 오후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앞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태양을 등진 채 다가온 3명의 남자들이었어요. 그중 앞서 걷는 남자는 양기성, 38살. 목과 팔에 새겨진 문신들이 햇볕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역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조폭이었죠. 이야, 여기서 뭐 하세요, 누나? 기성이 비죽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그의 뒤에 선 2명의 부하들도 킬킬거리며 해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눈치채고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못 들었나? 내가 말 걸었는데요. 기성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검정 비키니 하나 입고 뭘 그렇게 당당해? 젖은 거 보니까 더 자극적이네. 기성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누군가는 상황이 심각해질 것을 예상하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술 한잔 어때요? 우리가 좋은 곳 알거든요. 기성은 말을 하면서 소연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소연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마치 스프링이 압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서야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성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기성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눈빛이 일반 여자들과는 달랐거든요. 차갑고 날카롭고 무엇보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입 지금 닫으라고. 마지막 경고야. 소연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없었어요. 마치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섬뜩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기성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코웃음을 쳤어요.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여자 하나에게 주눅 들 수는 없었거든요. 어이쿠, 무서워라. 마지막 경고. 그럼 경고 무시하면 어쩔 건데? 기성의 부하 중 하나가 킬킬대며 맞장구 쳤습니다.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한데요? 말투가. 하지만 기성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해변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한 듯 외면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들이 하나둘씩 이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창피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랑 조용히 가서 얘기해요. 기성이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닿기 직전 소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자연스럽지만 정확한 거리 계산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라고 했지? 소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발의 간격이 어깨 너비만큼 벌어지고 무게중심이 살짝 낮아졌습니다. 일반인들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변화였지만 전문가라면 그것이 전투 준비 자세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여자가 남자한테 경고. 재밌네. 기성은 웃으면서도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상황을 시작한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바다에서 놀고 있던 수진이 이쪽 상황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성은 소연의 경고를 비웃으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대놓고 소연의 허리를 손으로 잡으려 했어요. 이런 몸매 가진 여자가 혼자 나와서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순간 번개처럼 빠른 일이 벌어졌어요. 소연의 다리가 기성을 향해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죠. 기성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그녀의 다리에 작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성이 당황해하는 사이 소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의 손목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는 반대 방향으로 말이에요. 정확한 각도와 힘으로 가해지는 압력이었습니다. 기성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손목에서 어깨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래 위에 털썩 주저앉으면서도 손목의 고통 때문에 몸을 비틀었습니다. 형님, 기성의 부하들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누군가는 뭐야, 저거? 하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 기성이 소연을 향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고통이 섞여 있었어요. 소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의 손목에 조금 더 압력을 가했습니다. 기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성의 부하 중 하나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여자. 자세가 뭔가. 그는 소연의 발 위치, 어깨선, 그리고 손목을 잡는 방식을 자세히 보았어요. 군대식인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른 부하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거든요. 더구나 소연의 표정에는 흥분이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침착했어요. 저기, 형님. 한 부하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시작된 후였습니다. 소연은 기성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아.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아픈데. 정말 아프다고. 기성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소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기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 식은땀, 그리고 당황함.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희롱하려 했던 그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변 구경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야, 저 여자 뭐야? 조폭들 혼내주는 거 아니야? 대박, 저거 실화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수진이 물에서 뛰어나와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언니, 하고 소리치며 뛰어왔지만 아직 거리가 있었어요. 소연은 기성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부하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희들도 같이 할 거야?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어요. 두 부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형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더구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함부로 행동하기도 어려웠어요. 저희는 한 부하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뭐하고 있어? 전현 당장 떼어내. 고통과 수치심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자 하나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파도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성의 분노에 찬 외침에 부하들이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가득한 발걸음이었어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소연은 기성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기성은 즉시 손목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손목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인연이 진짜. 그런데 기성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분노가 절정에 달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길이는 손바닥만 했지만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햇볕에 차갑게 반짝였어요. 형님, 그거는. 부하 중 하나가 말리려 했지만 기성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여자 하나에게 당한 수치심과 아픈 손목의 고통이 그를 더욱 자극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칼을 본 순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칼이야. 누가 신고해? 위험해. 사람들이 우르르 뒤로 물러섰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소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그냥 가자.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칼까지 들고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뭔가 다른 뉘앙스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분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그냥 가자. 경찰 부르자.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뒤로 물러나. 소연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무리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지는 언니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차가우면서도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수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기성이 칼을 들고 소연에게 달려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년아, 이제 후회해도 늦어.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발끝을 돌리며 천천히 회전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전투 자세를 갖췄어요. 왼발이 앞으로, 오른발이 뒤로. 무게중심은 낮게, 양손은 자연스럽게 허리 옆에. 검정 비키니 차림의 그녀가 보여주는 자세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했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완벽한 격투 준비 자세였습니다. 저 자세, 뭐야? 구경꾼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던 사람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여자라면 칼을 든 남자 앞에서 도망치거나 울면서 도움을 청했을 텐데 소연은 정반대였거든요. 기성의 부하들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형님,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기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상태였어요. 바닷바람이 소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검정 비키니에 묻은 바닷물 방울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떨어졌어요. 그 순간 소연은 더 이상 평범한 휴가객이 아니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 장소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지막 기회야.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칼 버리고 사과하면 크게 다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성은 비웃으며 답했어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 여자 주제에. 그 순간 소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바다보다도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그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경고는 없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마저 멀게 들렸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다가올 순간을 기다렸어요. 기성이 칼을 들고 돌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기성이 칼을 높이 들고 소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어. 분노에 찬 외침과 함께 칼날이 햇빛에 번쩍였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소연에게는 너무나 느리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기성이 달려오는 것을 차분히 지켜봤어요. 거리 계산, 속도 분석, 공격각도 예측.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기성의 칼이 소연을 향해 내려오는 순간 소연이 움직였습니다.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기성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났어요. 동시에 왼쪽 다리가 위로 치솟았습니다. 완벽한 어퍼컷 발차기였어요. 소연의 발끝이 기성의 턱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기성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어요. 으악! 기성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명만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그의 입안이 크게 다쳤고 침과 피가 섞인 액체가 공중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빨간 액체가 햇빛에 반짝이며 모래 위에 떨어졌어요. 기성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모래사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도 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는 모래 위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칼을 들고 위협하던 남자가 단 한 번의 발차기에 완전히 제압된 거였거든요. 모래가 흩날리며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완벽한 자세를 유지한 채 서 있었어요. 검정 비키니 차림의 그녀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일상적인 운동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대박! 저거 실화야? 완전 액션 영화 같은데? 사람들의 중얼거림이 해변 전체에 퍼졌어요. 기성의 부하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이 단숨에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 명은 기성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한 명이 팔을 붙잡으며 말렸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당할 거야. 그냥 가자.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의 움직임을 본 순간 이건 일반인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소연은 쓰러진 기성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성은 턱을 움켜쥐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고했잖아.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어떤 후회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다리로 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의 그런 모습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응, 괜찮아. 소연이 동생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성의 부하들이 서둘러 기성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기성은 여전히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턱 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형님, 병원 가야 해요. 부하 중 하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성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그들은 소연을 한 번 더 무서운 눈으로 바라본 후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해변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연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했어. 조폭들 혼내줘서 고마워. 응원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런 관심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기본기일 뿐이야. 소연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해변 풍경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방금 전의 일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소연은 수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다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검정 비키니 차림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언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방 잊혀질 거야. 소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이미 여러 명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들은 인터넷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기성은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턱뼈가 여러 곳에서 부러졌고 턱관절도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기성의 부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턱뼈 골절이 여러 군데 있고 턱관절 탈구도 심합니다. 수술을 해도 완전한 회복은.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씹는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는 것도 예전처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하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성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 거였어요. 조폭으로 활동하기에는 치명적인 손상이었거든요.
소식은 빠르게 지역 조직에 전해졌습니다. 기성이가 여자 하나한테 당했다고? 턱이 완전히 박살났다던데? 그 여자가 누구야? 조직의 큰형님인 김철수가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성의 상태를 보고는 경악했어요. 이게 여자 하나가 한 거라고? 예, 형님. 그런데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움직임이 완전 전문가였습니다. 김철수는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실력자가 있다는 건 조직에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 어떤 배경인지, 왜 여기 왔는지. 하지만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소연, 707특임단 출신. 현재 민간 보안 컨설턴트. 그녀의 경력을 본 김철수는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기성이는 조직에서 제명이다. 그리고 모든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그 여자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형님, 그럼 기성이 형은? 기성이가 멍청했어.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거야. 이렇게 해서 부산 지역 조폭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금기가 생겼습니다. 검정 비키니 여자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 누구도 기성과 같은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편 해변에서 찍힌 동영상들은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들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와, 진짜 액션 영화 같네. 저 발차기 폼 봐. 완전 프로잖아. 조폭들 혼내주는 거 속 시원하다. 그런데 저 여자 정체가 뭐야? 해시태그도 생겨났습니다. 해시태그 검정 비키니 전설, 해시태그 707여 특임, 해시태그 해운대 복수녀. 조회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만 갔어요.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소연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세와 발차기 기술. 확실히 특수부대 출신이야. 707특임단 맞는 것 같은데?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미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수십만 명이 그 영상을 보며 각자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었다. 저 침착함, 저 기술. 진짜 전문가야.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발차기 각도, 타이밍, 그리고 사후 자세까지. 완벽한 CQC 기술이네. 며칠이 지나자 소연도 인터넷에서 자신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언니 유명해졌어.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소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쁜 놈들 혼내준 거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소연은 댓글들을 훑어봤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자신의 정체에 대한 추측들도 많았어요. 다행히 정확한 신상 정보는 노출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지내야겠어.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그녀의 전설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정 비키니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부산의 한 PC방에서 대학생 김민준이 커뮤니티를 서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재미있는 영상을 찾던 중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어요. 해운대에서 조폭 혼내주는 비키니 누나. MP4? 뭐야 이거? 민준이 클릭하자마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검정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칼을 든 남자를 단숨에 제압하는 장면이었어요. 헐, 이거 실화야? 민준은 즉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거 봐야 함 키읔 완전 영화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된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같은 시간 서울의 한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 확실히 우리가 배운 기술이야. 발차기 각도랑 타이밍이 완벽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707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들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소연의 자세, 시선 처리, 사후 행동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의 것이었거든요.
한편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는 격투기 선수들이 모여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 저 발차기 높이랑 속도 봐. 일반 여자가 저렇게 할 수 있나? 완전 프로급이잖아. 저 남자 턱 완전히 나갔을 거야. 저 각도로 맞으면.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메신저 그룹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새벽 2시 광주의 한 대학생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영상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언니 완전 멋있어. 나도 저렇게 배우고 싶다. 조폭들 혼내주는 거 완전 속 시원해. 영상에는 다양한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검정 비키니 복수녀, 해운대의 전설, 조폭킬러 누나, 비키니 액션 히어로 등등. 각자의 시각에 맞게 해석되고 재생산되었어요. 오전이 되자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 커뮤니티들의 실시간 인기 게시물 1위를 차지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키읔키읔키읔키읔 조폭 완전 개쫄았네. 저 여자 정체 뭐야? 완전 프로잖아. 턱 박살난 거 보니까 속 시원하다. 이제 해운대 가면 안전하겠네. 키읔키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과도한 폭력 아닌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칼까지 든 놈이니까 정당방위지. 논쟁은 계속됐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소연을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평소 길거리에서 겪는 성희롱과 위협에 대한 속 시원한 복수를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 식당에서 직원들이 모여 얘기했어요. 이거 봤어? 완전 대박이야. 나도 저런 기술 배우고 싶다. 저 여자 완전 멋있어. 영상은 이제 해외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번역을 달아가며 공유했어요. 코리언 우먼 디피츠 나이프 마이너스 일딩 갱스터 위드 원킥 디스 이즈 라이크 어릴 마이너스 라이프 액션 무비 코리언 마셜 아츠 이즈 어메이징. 오후가 되자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각종 뉴스 사이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신상 정보가 없어서 정식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부산 지역 조폭들 사이에서는 소연에 대한 정보가 더 구체적으로 퍼졌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이래. 현재는 보안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하던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소연 자신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언니, 이거 정말 대박이야.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소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쁜 일한 건 아니니까.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상은 이미 2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해시태그 검정 비키니 전설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어요. 인터넷은 정말로 소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심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은 가을의 선선한 바람으로 바뀌었고 해운대 해변도 한적해졌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새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해변 안전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여성 강사의 모습이었죠. 자,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는 절대 당황하면 안 돼요. 침착하게 호흡을 조절하고 장소연이 10명 남짓한 초등학생들 앞에서 해양 생존 훈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검정 수영복 차림은 아니었어요. 단정한 레시가드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 혹시... 해변을 지나가던 한 남성이 동료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특유의 자세와 분위기가 몇 달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 여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의 소연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따뜻하고 친근한 선생님이었거든요. 물속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바다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니까 겸손하게 접근해야 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소연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는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선생님, 나쁜 사람들한테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멈춰서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도 물과 같아요. 선을 넘으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소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말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해변 안전센터의 박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제가 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처음 소연이 자원봉사를 신청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이력서에는 단순히 보안 컨설턴트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몇 달간 함께 일하면서 그 직감이 맞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군대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박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의 가르치는 방식이나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에서 일반적인 시민 강사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그냥 좀 특별한 일들을 했었어요. 소연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들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소연을 가리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저분이야, 검정 비키니 전설.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일로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대학생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혹시 몇 달 전에 해운대에서 그 일 하신 분 맞죠?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 동영상 봤거든요. 완전 감동이었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존경해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대학생들은 멀리서 사진 몇 장을 찍고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한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자. 아이들을 보내고 난 후 소연은 혼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와 모래사장을 적시고 있었어요. 몇 달 전 그 뜨거운 여름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파도도 변함없이 밀려왔습니다. 달라진 건 소연 자신이었어요. 이제는 이곳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에는 규칙이 있어. 사람도 그래. 소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고 선을 넘은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규칙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바다 위에 비치면서 잔잔한 파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다 냄새, 소금기, 그리고 평화로움의 향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몇 달 전의 일은 이제 전설이 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저녁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본 후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 그녀가 그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